이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태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이는 45이고요. 지금 블랙베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했고요. 작년에 퇴사했고 작년에 캐나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경제학 책을 몇천 권 읽은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이렇게 몇백 권 읽은 경제학도도 아니고요.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취미를 갖고 이렇게 책을 좀 읽고 이제 경제 칼럼을 늘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읽는 게 취미가 돼서 오늘 또 이제 몇 가지 제가 읽었던 나름대로 읽었던 좋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이전에 10년과 앞으로 10년은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그런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그 관점이 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해법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렵지 않지만은 좀 여태까지 들으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 다 아는 것을 알아서는 세상에서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를 듣더라도 좋은 이야기 이렇게 몸에 쓴 것처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년을 살아보시면은 얘기한 거랑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EBS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세일러라는 작가가 쓴 불편한 경제학 그리고 착각의 경제학에서 자료를 발췌를 했고 작가한테는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가운데. 네. 소리를 켜야 되는데. 이 맥 컴퓨터가 돼가지고 맥을 안 써서 중간으로 좀 와요.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듯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말 그 이유 뿐일까요? 1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1년도 채 안 돼서 2억이 드는 것도 공급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혹시 물가가 오르는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즉 화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졌다. 무슨 황당한 소리죠. 한인의 웹사이트에 우리 보시고 있는 거기 클릭하고 영상 나오고 노래하는 다 나오고 그렇지 노래마다 다 네. 네,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좀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먼저 오늘 전해드릴 토픽은 돈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그 다음에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전달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도움되는 것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돈이 빚이다 이런 얘기를 동영상에서 합니다. Money is debt. 그래서 돈이 빚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 분들은 이 빚이다 그러면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빚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황인영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받다 치시고 돈은 빚이다. 돈은 빚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빚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동영상 중에 이제 돈이 신용통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빚이다라는 얘기는 돈이 신용통화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금 그 돈이 실제로 이렇게 동전과 지폐로 발행된 거는 5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예금액은 972조거든요. 한국은행 2012년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그 실제 그 발행된 돈은 50조 원인데 돌아다니는 돈은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그 총 통화량은 이렇게 보시듯이 본원 통화하고 신용 통화를 합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원 통화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발행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신용 통화라는 양은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용 통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5천억 원을 이제 공급을 하면은 A은행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5천억 원을 A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5천억 원을 이제 예금을 이제 하게 된다 하면은 이 A씨의 예금은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3.5%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가 또 대출을 받고 또 이렇게 C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C는 또 다시 D를 대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50조 원이 실제 발행한 통화량이지만 총 예금은 1000조 원이 이렇게 예금이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만약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찾아가서 내 돈을 다 내놔라 그러면은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뱅크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급준비율이라는 그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신용을 창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지급준비율이라는 그 신용통화의 제도 위에서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경제 위기 시대에서는 그 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대출을 받아가야지 이 총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출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통화량은 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통화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총통화량은 돈의 양이라는 것은 찍어낸 돈과 창출된 돈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찍어낸 돈의 양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2011년도 그 자본시장을 보면은 채권이 한 1250조, 그 다음에 주식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2300조, 2250조, 2300조가 이제 한국의 전체 자본주의 시장인데, 그렇게 많은 그 큰 규모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화폐 발행액은 50조다. 그래서 실제 돌아다니는 돈은,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쓰지만은 달러의 실제 발행된 돈과 시장에 돌아다니는 예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찍어내는 돈보다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발생되는 신용 창조액, 그 신용 통화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근본이